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이번 사안을 취재한 박희재 기자가 지금 해당 유치원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현재 식중독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 식중독균 의심 증상을 보였던 원생들은 모두 99명입니다. 장기 결석자를 제외하고 전체 원생 1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지금까지 관할보건소에선 의심 증상자 수에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원생들은 복통에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원생은 모두 3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생 일부와 가족 등 21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소는 숫자가 등락이 큰 만큼 이 숫자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원생 4명이 처음으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첫 양성 환자가 나온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단 운영을 쉰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밝혔지만 원생들 가운데 이른바 햄버거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원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받은 원생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식중독균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햄버거병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합병증으로 올 경우 이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유치원 한 곳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원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원생들에게 제공된 식사에서 균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정 분량을 따로 보관해두는 이 보존식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곳 유치원의 경우 급식과 간식이 평일인 매일 나갔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원생들이 복통을 처음 호소했던 지난 16일 이전인 지난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보관된 이 보존식을 검사했는데요. 보건소는 저희 YTN과의 통화에서 균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원생들이 있던 교육시설 내부 곳곳도 위생 상태를 함께 조사했는데요. 특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손에 많이 쥐는 장난감이나 또 문 손잡이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식,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존식 보관 상태도 굉장히 부실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존식이란 지금 같은 위생사고 상황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1인분 정도를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보관해두는 음식인데요. 보건소가 조사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원생들에게 제공된 음식 가운데 간식들이 유치원 측 실수로 대부분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원생들에게 지급된 반찬도 일부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생들이 이 복통 증세를 보이기 직전에 뭘 먹었는지 이게 중요한데 YTN 취재진이 이제 식단표를 입수해서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쭉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단표에는 원생들이 복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제공된 급식과 간식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유치원에서 저희가 간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빠진 간식 중엔 떡볶이 등 분식 메뉴와 수박 등 과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근과 된장국 등 급식 메뉴 중에서도 일부 빠진 보존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식단표를 보면 지난 12일인 금요일에 소불고기 메뉴가 하나 포함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원생들 사이의 전파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보건당국은 원생들끼리 서로 균을 옮겨 쓸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변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큽니다. 유치원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손을 씻지 않고 다니다가 주변 친구들에게 옮겨 쓸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의 4살 동생도 갑자기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곧 여름철이라서 이런 사례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이는데 보건당국이 관련해서 어떤 주의사항을 또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소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이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이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에 있는 이 A 유치원에서 YTN 박희진입니다.